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 위크엔드 에디션에 앞서서 제가 오늘 스페셜 리포트를 먼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스페셜 리포트가 끝나고 나서 위크엔드 에디션, 오늘의 미국에서 한 주일 동안 방송했던 것 가운데 이제 중요한 부분, 그게 바로 오늘의 미국이겠죠. 리뷰를 이 리포트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 스페셜 리포트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방문을 끝내고 이제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일본에서 아직까지는 그 새벽이기 때문에 스케줄이 없겠죠. 잠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그런 중이고 이 리포트가 한국과 미국에서 전하는 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크게 다르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결과인데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못 만났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양쪽이 아주 날카로운 말까지 하면서 북한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말한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의 아주 그 따가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선 외무성 대변인 조미 고위급 회담에 대한 언급, 이렇게 해서 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미군 유해에 대해서는 이번에 함께 이 그 마이크 폼페오가 미군 그 숨진 미군의 유골을 이제 같이 그 미국으로 그 동행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는 따로 관계자들의 실무 회담을 한다. 그게 사실은 정상이죠. 국방부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 북미 정상회담 그 이후 비핵화에 대해서 계속 그 대화를 해나가기 위해서 스몰 그룹을 만든다. 이 스몰 그룹이라는 게 이번 그 북미 회담 결과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아니지만요. 고위급 회담 결과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먼저 그 전해드리겠는데 우선 제가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여기서 저기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방문한 그 미국 측의 입장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갔을 때 뭐 살짝 그 트위터로 보여준 것이나 그리고 북한을 떠날 때 공항에서 기자들의 그 몇 가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 도착해서 국무부의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한 얘기, 그리고는 이제 북한을 떠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북한이 밝힌 조선 외무성 대변인 조미 고위급 회담에 대한 언급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그 북한 그 방문에 동행한 미국 기자들이 있잖아요. AP통신, 또 뉴욕타임즈, ABC 뉴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언론의 그 기자들이 이번에 동행을 했는데 뭐 정부가 선택을 해서 간 겁니다. 그 기자들이 보낸 그 평양발로 보낸 그 기사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폼페오 국무장관의 취재에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현장 취재를 해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이 방송을 혹시 어떤 기자분이 듣고 계시다면 현장 취재를 할 때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현장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그것만 보게 되는, 작게 보게 되는 이런 것이 있고, 바깥에서는 현장 기자들이 전하는 그 현장의 음과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파악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큰 그림을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같은 형태에서 오히려 뉴욕타임즈, AP통신, ABC의 그 특파원들보다 훨씬 먼저 기사를 한 뭐 2시간 정도 먼저 보도했어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 한국 언론들과 거의 마찬가지로 보도를 했는데 미국이 뭐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히려 더 그 분석하기는 정확하다고도 보여지고요. 이런 순서대로 오늘 스페셜 리포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금 가서 해온 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인도에 저는 외무장관만 만나는 스케줄인 줄 알았는데 인도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을 함께 만나는 스케줄을 취소하고 북한에 갔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빈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CNN 방송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조셉 윤이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역시 실무자이기 때문에 좀 실무자였기 때문에 다른 것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셉 윤 씨가 어떤 언론에서도 전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이번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오면은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싱가포르에서 좋았던 분위기에 굉장히 찬물을 아주 많이 퍼부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일단 그렇게 된 것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무리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현실은 평양에 세련된 핵과 미사일 무기를 제거해야지 되는 어떤 합의조차도 지금조차는 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기자회견부터 좀 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의 트랜스크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트랜스크립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짧아요. 몇 분 정도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국무부의 대변인이 있는데 평양의 공항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갔어요. 세 군데 언론사 가운데서 한 군데 기자의 질문이겠죠. 기자는 기자도 갖고 카메라 기자도 갖고 했으니까 Mr. Secretary, how did the meeting go? 미팅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변인이 Secretary가 어떤 some comment를 할 것이다. 먼저 얘기하고 질문보다는 Secretary가 커멘트 하고 싶은 것부터 좀 듣자 하니까 Secretary 폼페오가 so yeah, so let me just a couple things라고 몇 가지 얘기하죠.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몇 시간을 아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모든 주요 이슈에서 어떤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Some place a great deal of progress.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정말 좋은 과정에 딜이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아직도 more work to be done. 해야지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판문점에서 7월 12일에 미팅을 갔는데 하루나 이틀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서 그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는 미군의 유고를 이제 미국으로 오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또 대단히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 싱가포르 회담에서 만들어진 그 이후에 팔로우업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커멘트예요. 북한도 미사일 엔진 테스트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닫았다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 무슨 확인 같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요, some progress, 거기도 이제 some progress가 있었다. And then we have laid out paths for, 후속 협상을 위해서 working level, 그러니까 대통령 레벨에서 국무장관 레벨에서 이제는 실무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워킹 레벨의 팀을 구성을 해서 투 팀이 북한 팀이 되겠고 미국 팀이 되겠죠. Can get together and continue these discussion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는 실무팀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위성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 정보국이 북한이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확장하고 있다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북한에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당신의 멘션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well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 질문이군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위성 이미지, 그 핵시설을 확장한다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We talked about what the North Korean are continuing to do. 지금 노스코리아가 계속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체어맨 김과 프레지던트 김이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서로 그 동의를 했었던 완전한 이번에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노스코리아의 완전한 그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속 이 일을 이뤄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도 아직도 계속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체어맨 김 is still committe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평양에서 공항 떠나기 전이죠. 대통령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고 이 전화하는 것도 아주 첩보전처럼 하더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니고시에이션은 굉장히 지금 잘 됐다. 우리가 아주 생산적이었고 아주 신뢰감 있는 협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국무부 대변인이 last question 마지막 질문이에요 하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Mr. Secretary, 비핵화의 타임라인을 정하는 거기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갔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의 뭐 대량 살상 무기 같은 뭐 그런 것, 뭐 여러 가지 타임라인에 대해서 더 이번 협상으로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폼페오 장관이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detail of our conversations. 우리의 그 대화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But 그러나 우리는 아주 good deal of time talking about each of those two things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우리는 과정 우리가 대화하고 디스커션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진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 한 가지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무부 대변인이 이제 가야지 됩니다. We've got to go 하면서 이제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세크리터리 폼페오가 thank you all 하고 했더니 마지막에 질문이 엘튼 존 CD Mr. Secretary 이렇게 간단히 물어보는 거예요. 복잡하게 누가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전해졌습니까? 안 하고 엘튼 존 CD Mr. Secretary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끝났는데 나중에 이 얘기도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중에 전해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아주 평범한 이런 내용을 왜 전해드렸냐면은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평양 공항에서 있었던 기자들과의 것을 이 트랜스크립으로 그대로 전해드린 겁니다. 이 내용부터 전해드릴까요? 아주 복잡한 내용을 지금부터 많이 들으셔야지 되니까 소프트한 것부터 가죠. 락켓맨 CD에 대해서는 국무부 대변인이 평양에서 나와서 일본에 도착해서 브리핑을 할 때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락켓맨 CD 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도 전해드렸잖아요. 조선일보의 워싱턴 강인성 특파원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러 외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락켓맨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엘튼 존이 부른 노래인데 아냐고 우주 이런 거 관련된 거잖아요. 좀 로맨틱하기도 하고 아냐고 들어봤냐고 하니까 못 들어봤다고 옛날에 나온 노래인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30몇 살밖에 안 됐고 하니까 시카고 불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대화가 진전됐겠지만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줬다 이것 아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사인까지 앨범에 까만색인가 그런데요. 해서 그런 보도를 미국 언론에서도 전부 인용을 해서 전했거든요. 그런데 주지 않았다고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져갔는지 가져가지 않았는지 정말 대통령이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기고 온 것이 없다.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기자가 그 엘튼 존 CD 미스터 세크리터리 하니까 웃었대요. 웃기만 하고 뭐 확인해 주지도 않고 부정해 주지도 않고 했으니까 어쩜 가져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은 계속 이번에 그 성과가 있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그 성과가 있었다고 그 얘기하는 것을 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북한의 성명이 아주 그 중요한 거죠. 이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 뒤에 이제 미국에서 직접 취재를 한 기자는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그리고 다른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까지를 이번 그 스페셜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떠났어요. 물론 그 회담하는 당시에는 뭐 꽃도 있고 뭐 농담도 하고 뭐 서로 여러 번 만났으니까요. 김영철과 폼페오는 그런 등등도 있었지만 아무튼 내용 자체는 이렇습니다. 떠나고 몇 시간 뒤에 폼페오가 떠나고 몇 시간 뒤에 조선 외무성 대변인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조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평양 7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전부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7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역사적인 첫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이후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은 조미 순회 회담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조미 고위급 회담에 쏠리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춰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6일과 7일에 진행된 첫 조미 고위급 회담에서 나타난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우리 측은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과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리행할 변함없는 의지로부터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의 균형적인 리행을 위한 건설적인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할 때에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제 65도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때에 대한 문제,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 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대출력 발동기 시험장을 폐기하는 문제, 미군 유골 발굴을 위한 실무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때에 대한 문제 등 광범위한 행동 조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들을 토의할 것을 제기하였다. 회담에 앞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를 위임에 따라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싱가포르 순회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훌륭한 친분 관계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감정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앞으로의 대화 과정을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BIDO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강도 높은이 아니라 강도와 같은, 그래서 갱스터라고 표현했군요. 미국 언론이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정세 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밀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종전선언을 하루빨리 발표할 때 대한 문제로 말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건이며 근 70년간 지속되어 온 조선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로서 북남 사이의 판문점 선언에서도 명시된 문제이고 조미 순회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이었던 문제다. 미국 측이 회담에서 끝까지 고집한 문제들은 과거 이전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 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 위험만을 증폭시킨 암적 존재이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합동군사 연습을 한두 개 일시적으로 취소한 것을 큰 양보처럼 광고했지만 총한자로 폐기하지 않고 모든 병력을 종전의 자기 위치에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연습이라는 한계 동작만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것은 언제이건 임의의 순간에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극히 가역적인 조치로서 우리가 취한 핵시험장의 불가역적인 폭파 폐기 조치에 비하면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문제이다. 회담 결과는 극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측이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부합되게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어리석다고 말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었다. 낡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새 것을 창조할 수 없으며 백전백패한 캐캐 묵은 낡은 방식을 답습하면 또 실패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 조미 관계력상 처음으로 되는 싱가포르 순회 회담에서 짧은 시간에 귀중한 합의가 이룩된 것도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조미 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하였기 때문이다. 쌍방이 순회급에서 합의한 새로운 방식을 실무적인 전문가급에서 죄버리고 낡은 방식으로 되돌아간다면 두 나라 인민의利益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순회분들의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마련되었던 세기적인 싱가포르 순회 상봉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다. 이번 첫 조미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조미 사이의 신뢰는 더 공고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할 수 있는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하면서 최대의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을 주시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선의와 인내심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미국은 저들의 강도적 심리가 반영된 요구 조건들까지도 우리가 인내심으로부터 받아들이리라고 여길 정도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조미 사이에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이를 위해 실패만을 기록한 과거의 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기성에 구애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 신뢰 조성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동시행동 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러나 미국 측이 조바심에 사로잡혀 이전 행정부들이 들고 나왔던 낡은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비핵화 실현에 부합되는 객관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좋게 시작된 쌍무관계 발전의 기류가 혼탕될 수 있다.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 조미 양국에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에도 커다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서로가 필경 다른 선택을 모색하게 되고 그것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미국은 순회분들의 의지와는 달리 역풍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세계 인민들의 지향과 기대에 부합되고 자국의利益에도 부합되는 것인가를 심중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네, 이게 그 조선 외무성 대변인 조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눈으로 읽었을 때와 입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때의 느낌이 입으로 직접 그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읽으니까 북한이 이번 그 회담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했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그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뭐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나타낸 것이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평양에서 북한에서 동행 취재한 언론사 기자들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입니다. 이 내용을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북한이 이제 그 회담 중에 미국의 태도가 유감스러웠다라고 표현한 뭐 지금 제가 그 글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훨씬 그 뉴욕타임스나 다른 미국 언론의 보도보다 더 많이 100%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으셨습니다. 방송 끝나고 제가 이 그 내용을 글로 그대로 todayus.com에 올려놓기도 하겠습니다. 뭐 링크는 한국에서 통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평양발로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했다.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일방적이고 강도와 같은 갱스터 스타일의 그 요구다. 뭐 이런 내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도 미국과 좋은 관계를 쌓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요. 그런데 폼페오 국무장관은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도대체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에 정말로 포기를 하는가 하는 의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정보국이 그럴 뜻도 없고 김정은은 그리고 뭔가를 미국을 속이려고 할 것이다 하는 정보국의 CIA를 포함해서 CIA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국무장관이 되기 직전까지 CIA 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CIA를 포함한 미국 정보국의 발표 이후에 폼페오 국무장관의 의구심이 더 커졌고, 실제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야말로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월스트리트저널의 뭐 기고문을 통해서 굉장히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북한 이슈에 관해서 그 CIA의 국장으로서는요. 폼페오의 그 희망이었다고 하면 북한으로 들어갈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빨리 밝혀주길, 그리고 본인이 빨리 파악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 그 보도된 그 담화군요. 담화라고 본인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담화를 보면은 그러면은 그 북한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과거에 했었던, 도대체 이거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끌고 간다는 그런 비슷한 그 뉘앙스도 있어요. 신랄하게 미국을 욕하면서도 그것도 최고 존엄자는 욕을 안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은데 아랫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폼페오가 이번에 빨리 파악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아주 뭐 와봐야지 알죠 이제는. 그리고 아주 그 첨예하게 그 말들이 오고 간 부분, 뭐 좋은 말들도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그 뉴욕타임스는 하룻밤 잠을 잔 건 처음인데 잠까지 자고 회담을 했는데도 성과는 지금까지 3번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가장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유해 정도는 갖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관할이 다른데 대통령이 또 이미 받았다고 하고 받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제 실무팀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성과가 낮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첫날 회담을 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첫날인가요? 두 번째 날인가요? 아무튼 뭐 막 환대해주고 그러다가 그 기자들이 이제 나가려고 할 그런 즈음에 확실하게 할 게 있어요. 이렇게 그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확실하게 해둘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비핵화에 관한 정의라든가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앞서 폼페오의 그 공항에서의 기자들과의 얘기 들어보셨죠? 뭐 위성 이미지에 대해서 말했는가 했더니 북한이 계속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말했다. 그 내용 그 뉴욕타임스가 전했고요. 또
이 폼페오가 아주 그 융숭하게 대접을 했잖아요. 초대소에서. 그런데 전화를 걸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 때는 밖에 나와서 걸었다고 하고요. 도청 장치가 있다고 그 가정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전화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컨퍼런스 콜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이 1년 안에 북한이 협조하면 다 파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그 존 볼튼이 여전히 이 문제에서 한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백악관의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도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기자들은 뭔가 이 고위급 회담을 할 때 그 옆에 있고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그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 이게 지금 잘 주무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은 첫날 맞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첫 방문이 아닌데 어쨌든 처음으로 잠을 주무셨는데 뭐 잘 주무셨어요? 하면서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제 우리가 아주 시리어스한 디스커션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잘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잘 잤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약간 그 목소리가 좀 갈리더라.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정말로 대접을 하면서 잘 모신 그 주변들의 군인들이 항상 가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백화원에서 미국 기자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군인들이 탁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무 속에다 숨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영철이 여기 나무가 많아서 공기가 참 좋다고 50명쯤 숙박하기에는 좀 적당하다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 중동의 어떤 작은 궁전 같은 그런 분위기다. 뭐 천 정도 높고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미국과 세계가 지금 우리 미팅을 지켜보고 있다. 싱가포르의 회담 이후에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미팅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았는데, 김영철의 얘기예요. 밖에서는 다들 잘 된다고 생각하는 듯 보인다. SEEM라는 단어, SEE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뉴욕타임스가. 그러면서 여전히 김영철이 뉴스를 들었는데 폼페오 국무장관께서 이 미팅에 만족하신다고 하더라. 우리는 폼페오 장관이 아주 편하게 지내시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폼페오 국무장관이 나도 이번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 관계를 쌓아가는데 쌓아가는 게 북한의 밝은 미래에 아주 결정적이고 또 두 대통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때 폼페오 국무장관이 투 프레지던트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리더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노스코리아 리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은요, 투 프레지던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뉴욕타임스가 이성윤 터프트 대학교의 법 국제관계 전문 북한 문제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북한의 영원한 대통령격인 그런 인물은 김일성으로 보고 김정은에게는 뭐 대통령 타이틀을 주지 않았다. 지금 뭐 이성윤 교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잠시 들어보신 평양 공항에서는 체어맨 킴 앤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폼페오 장관이 정말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순간순간으로 애드립을 해야지 될 때 기타 등등의 그런 모멘트 이런 것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뉴욕타임스가 지적하기를, 스몰 그룹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워킹그룹 이 부분은 과거에 핵협상이 연기되고 실패됐을 때의 상징이다. 이 워킹그룹이라는 것은 현상 유지를 계속하면서
협력한다는 것을 뭔가를 그 보여주고 또 완전히 끊기는 애매하고 할 때에 있었던 일들의 상징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보면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기 직전 전날까지도 몇 개월 계속 CBID를 계속 뭐 완전하고 뭐 검증 가능하고 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핵화를 주장하다가 이제는 뭐 말을 무엇이라고 바꾸든 저는 그 단어 일일이 따라가지 않겠어요. 무엇이라고 바꾸든 CBID를 포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과거에 그 bottom to top 아래서 실무선이 꼼꼼히 몇 년씩 준비를 해서 대통령들이 만났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top to the bottom으로 바꿨는데 이 역으로 바꿨는데 다시 지금 워킹 그룹부터 이 아래 그룹이 뭔가 일을 하는 것으로 간다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ABC 특파원도 갔는데 사실은 ABC는 다른 언론에 비해서 그다지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던가 그렇진 않아요. 이번에 그 특파원으로 가긴 했지만 오히려 MBC가 북한 문제에 심혈을 많이 기울였었죠. 그래서 ABC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거의 모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얘기한 some places 어떤 부분에서는 진전이 있었고 other places에서는 좀 해야지 될 숙제가 to be done 해야지 될 게 남아 있었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AP통신 기자들도 갔죠. 이번 회담 결과가 심각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무성의 조선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문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비핵화하려는 그 의지 이게 지금 그 위험하다라고 그 이제 그 담화문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AP통신 같은 경우는 해석을 했고요. 특히 이 담화 가운데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얘기한 것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더 열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이래저래 뭐 핑계를 대면서 미루려고 한다 하는 얘기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폐쇄했다고 얘기했었던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 한마디로 이 담화에서 미국은 여러 가지 조건만 붙이고 변명을 들이대면서 종전선언을 연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합동군사훈련 중지한 것을 뭐 총 하나 포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북한은 그 핵 미사일 사이트 그 터널도 파괴했는데 하는 내용을 AP통신이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에 가진 않았지만 이제 그 특파원이 북한 방문을 가장 많이 하고 북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보도하는 CNN은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 이제 그 정신을 살릴 6번째, 7번째 이 고위급 회담 이틀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건설적인 안을 갖고 오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쭉 나가보면 두 가지에 집중이 돼 있어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회담 전에 뭐 트윗해서 좋은 분위기다 하고 띄운 것과 회담 끝나고 일본으로 갈 때 아주 그 짧은 공항에서의 얘기 그리고 뭐 중간 길이에 조선 외무성 대변인의 조미 고위급 회담에 대한 언급에 관한 담화 이게 이제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BC 방송은 폼페오가 떠난 뒤에 북한은 유감스럽다라고 했다. 로이터도 마찬가지고요. 블룸버그 뉴스는 북한이 유감스럽다는 말로 그야말로 뭐 뺨을 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엑시오스라는 그 매체는요. 폼페오가 7,000마일이나 되는 곳을 남한보다도 훨씬 멀잖아요. 이제 가서 보스가 지금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그럴 뜻이 진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보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7,000마일이나 갔다. 그런데 북한에선 이런 답이 나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내용을 사실은 오히려 취재를 한 사람들은 뭐 비행기에 있어야지 되고 뭐 등등 그 현장에서 계속 팔로우업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풀 기자단으로 보낸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뉴욕타임스보다 더 먼저 보도를 했어요. 분석 보도를 내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폼페오 그 국무장관이 이제 그 실무회담이 또 다른 낮은 단계의 실무회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 얘기를 한 것이요. 그리고 이제 동창리 그 핵테스트장 파괴하는 이런 얘기를 했고, 국방부가 북한 카운트파트를 7월 12일에 판문점에서 이제 그 만나서 유해 송환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의논을 한다. 그래서 국무부가 한 일이 그리고 원래 그 유해 이런 문제는 국무부가 하는 것 아니죠. 국방부가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209에 그 유해 유골이 이미 도착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은 뭐 오고 있다, 뭐 부분적으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미국 기자들은 국방부에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그 대통령이 아직도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도 단독으로 결정해서. 그러나 그래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방부에 미국 기자들이 막 물어봤었을 때 모른다 하더니 원래대로 가잖아요. 국방부에서 이 미군 유해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 여러 관계자들이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 쉽게 확신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이번에 그 팔로우업 그 고위급 그 회담에서 이게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을까 하는 희망 기대에는 좀 그 좌절스러움이 드리워졌다 하는 표현 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두 가지 다잖아요. 동창리나 유해 송환 전부 마무리 작업이 남았다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비핵화 타임라인 질문에 대해서도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좋은 협상을 했다. 모든 이슈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했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는 폼페오가 인도 국무장관과 외무장관을 만났어야지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구태여 꼭 그 국무장관 외무장관 그 스케줄을 취소를 해버리고 가서,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있는가 보다 기대감을 키웠잖아요. 이번에도 김정은을 만나나 보다 그랬는데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부 대변인이 원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 왜 다른 나라 미리 예전에 잡혀 있었던 그런 그거 다 취소하고 가니까 뭐가 중요한 게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리고 고위급 실무자원 김영철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 위원장의 뜻에서 조금 더 어긋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아래 실무급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려면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기회가 있었을 때 그 페이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박아놨으면, 이번에 그 북한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뭔가를 주려고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미국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리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김영철 굉장히 그 강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국무부는 여전히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3가지 확고한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안보 보장을 해준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보 보장, 유해 송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은 그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에는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고 의견 일치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어떤 분들이 굉장히 그 불만의 표시를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해주셨는데,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이제 북한을 핵을 가진 미국과 동등한 국가로 인정을 하고 그 위치에서 서로 이 핵을 조금씩 그 포기해 나가는 군축 협상을 하는, 암 컨트롤을 하는, 그것도 한반도에 있는 그 미군 자산이나 이런 그 무기 같은 것을 다 빼나가는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게 이제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라는 것이고,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조선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비핵화는 그게 아니라, 미국은 한국이 예뻐서 한국의 모든 전략, 뭐 어떤 때는 전략 자산을 두기도 하고 빼기도 했지만, 모든 그 군사 관련을 두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중국을 또 이제 겨냥하고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게 아니라 다 빼라 하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 문제죠. 아무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부터
똑같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결국은 드리고 마네요. 이 회담이 시작하기 전부터 예를 들어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북한에서의 위치에 관한 그 아주 뚜렷한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거나 수십 년 같이 북한 사람들과 일을 해봐야지 알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북한이 왜 쉽게 포기할 수 없는가를 알아야지 되고 등등의 이게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실무자이건 아니면 대통령이건 공부하고 인식하고 내 것이 되기까지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그것만 한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밥 먹고 밥도 굶어가면서. 그래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와서 다시 이제 그 낮은 단계의 구성을 한다고 하고 뭐 북한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를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된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워킹 그룹이라는 게 김정은의 그 권한을 받았나? 그 모르는 거니까요. 모르는 거니까 이제 시간이 훨씬 이제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가만 생각해 보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미국과 북한은 기본적인 소통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었잖아요. 3주일 만인가요? 3주일 더 됐나요? 3주일 더 돼서 거의 3주일 만인가요? 갔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갔었던 그 것인 거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실무팀으로 내려간 것 미국에서는 이제 그 성킴 필리핀 대사가 맡는다고 하는데 필리핀 대사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두 가지를 다. 그래서 이제 실무회담으로 내려간 것은 별로다. 요즘 미국에서 이제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띵크탱크 가운데서 그 띵크탱크의 그 전문가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부터 평양까지 가서 겨우 실무급 회담 협상을 하기로 해서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정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하는 그 데릴 킴벌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Arms Control Association이라고 워싱턴에서 이제 이런 외교 관계를 다루는 띵크탱크의 그 아시아 그 전문가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팀이 미국에서 꼭 그 스포츠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루키라고 말하잖아요. 루키는 어디서나 다 루키가 있죠. 뭐 회사에도 루키가 있고 뭐 등등. 그런데 이것은 외교적인 디플로매틱 그 루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외교적으로 다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국무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외무장관이지만 전혀 외무부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달랑 어떤 그 연방 하원의원 하다가 뭐 대통령이 예쁘게 봐서 그 강성과 이런 것에 마음에 들어서 CIA 국장 1년 하다가 국무장관 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플로매틱 룩인 거예요. 국무장관부터. 그렇게 구성된 미국 팀이 그야말로 완전한 것을 목숨을 걸고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노하우가 많죠. 그 노하우를 갖고 달겨드는 북한에 대해서 뭐 한 달 정도 남짓하거나 회담한다 6월 12일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의 그 결과와 팔로우업 결과는 어찌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회담을 서두르지 말고 잘해라. 이게 한국에도 좋겠어요. 이런 것이 깨지고 나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욕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요. 제가 한국 언론을 보고 한국의 그 정부 청와대와 여당 야당의 분위기를 보고 미국의 언론 뭐 팍스와 CNN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아니면 뭐 그 워싱턴 익자미너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은 그 매체들을 보고 미국의 대통령과 여당 야당까지를 다 보잖아요.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 보면은 뭔가가 그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저의 결론입니다. 북한에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아니 미국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 종이 조각을 너무나 터무니없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이 그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고 하는 이 전략에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훌륭한 사람, 김정은을 만나서 영광이고 진정한 의지가 있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이 그를 사랑하고 너무나 현명하고 이제까지와 다른 미래를 보고 뭐 등등 이렇게 잔뜩 칭찬을 해놓고 내 말 다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참 그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에는 최대한 좋게 성과도 괜찮았고 좋을 것이다 라고 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폼페오의 국무부가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팍스 뉴스조차도 이렇게 폼페오가 옳다. 대통령이 옳다, 이 북한이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는 좀 힘들어 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 일단 여기서 끝내고요. 그리고 한국의 그 분위기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고 그리고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파구를 찾으려면 미국 측에서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쇼업하는 그 태도나 말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지금부터라도 조금 시간을 늦추더라도 꼼꼼하게 제대로 정도를 밟아서 가야지 돌파구가 생긴다. 오늘로서는 그런 느낌 드네요. 자, 스페셜 리포트 여기서 끝내고요.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주말에 하는 위켄드 에디션 또 올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